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 교재 13강 2번 갈 거고요. 얘는 요거 하나만 보고 가자고요. 분사구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겨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One area may be conveniently placed near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보면 분사구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쌤, allowing good views. 좋은 풍경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전망을 좋게 해준다 그 얘기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뒤에 가서 붙으면 우리 그냥 속 편하게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it may be slightly hilly. 그게 좀 아마 약간 hilly, 언덕 경사가 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좋은 풍경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언덕이 져 있으면 여기 밑에 풍경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분사구문을 사용하는구나. 요 정도 챙겨 두시고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스에 주어진 문장은 이겁니다. 저는 이 글이 재밌더라고요. In the real estate industry. 자, 부동산 산업에서는요. Location is all important. 위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입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ing.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The market value of properties. property라고 하는 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입지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글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선생님, 부동산에 있어서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 입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네. 자, 그 다음에 봤더니요. A good house in a slum district 그랬잖아요. district가 이제 구역 이런 거고 slum district라고 하면 이제 빈민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빈민가에 위치해 있는 진짜 좋은 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이 will not fetch. fetch가 팔리다라는 뜻이니까 높은 가격에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No matter how good it is. No matter how 뒤에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거죠. 그 집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앞에서는 그냥 입지라고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빈민가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는 비싸게 팔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냥 시장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잖아요. 앞에 문장보다 뒤에 문장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진짜 부동산의 그 입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뭐합니까? 이 집이 빈민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격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요. 자, 그럼 이제 ABC 단락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A 단락이에요. These natural advantages. 자,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들이요. 이러한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나와 있었어야지. 없잖아요. 넌 땡이구나. 자, 그 다음 봅시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e average prices.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게 drift는 서서히 움직이는 거니까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한대요. 아니, 지금 평균 가격이 이동할 만한 일이 앞에 전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C 단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좋아요. 하지만 how is it that 어떻게 그러한가요? 라고 할 때 how is it tha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some locations come to be better than others. come to 부정사 우리 여러 번 나왔었죠. 뭐뭐 하게 되다. 어떤 일부 장소, 입지가 다른 곳들보다도 더 좋게 되는 걸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더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그럼 걔는 어쩌다 더 좋아지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지금 핵심 소재란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이 되느냐, 그 가격 형성의 과정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보통은 it starts out with a natural advantage. 뭔가 자연적인 이점과 함께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One area, 어떤 지역이 may be conveniently placed. 아주 편리하게 위치해 있을 수 있죠. 어디 근처에. near to major businesses. 어떤 주요 사업체들 근처에 뭐 예를 들면 여기 아주 커다란 회사 단지가 있다. 근데 여기에 내 건물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 입지가 진짜 좋은 거잖아요. 여기 가깝게 위치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it may be close to the sea or river. 바다나 강에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라거나 그럼 경치가 좋겠죠. It may be slightly hilly. 약간 언덕 경사가 져 있어서 아까 했던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allowing good views. 아주 전망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이점들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곳에 딱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쌤 그러면 시작은 어쨌거나 자연적인 이점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이거네요. 그렇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 B로 갈까? A로 갈까요? In this way, 이러한 식으로 해서 the average prices, 평균 가격이 약간 높아진다고요? 아니, 지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없었죠. 자연적인 이점이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맞겠어요? A로 가는 게 맞아요. 왜? A에서는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들이 라고 나와 있으니까 A 단락이 딱이네. 그래서 우리 A 단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들은 사실은 충분하죠. 뭐 할 만큼 충분합니까? People will seek them out. 사람들이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건 그 자연적 이점들일 테니까 이 자연적 이점을 막 찾아가지고 pay slightly more for them. 거기에 대해서 약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만큼 충분하다는 겁니다. 즉 자연적 이점 때문에 뭐가 돈을 더 지불한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은 뭔데요? Then they would for other properties.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할 것보다 뭐야 지금 조동사로 혼자 끝났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니까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 반복돼서 지금 생략한 거예요.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가격을 지불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죠. 더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 이제 pay가 생략된 거예요. 뭐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여기 집이 하나 있거든요. 경치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경치 덕분에 이 집 가격이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When some properties attract elevated prices. 자, 이렇게 일부 부동산들이 더 올라간 가격을 끌어들였을 때, 즉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예요. They raise the prices of other properties nearby.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의 가격도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다 올리게 된대요. 와, 그 비싼 집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애들도 대충 이렇게 오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B단락으로 가야 되겠죠. 걔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것까지 다 오른다 그랬으니까 B단락에서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the average prices in one area. 어떤 한 지역의 평균 가격이 전부 다 drift라는 건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서서히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뭐랑 비교했을 때? Then in neighboring areas.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People naturally assume that.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The area with higher prices. 아, 이 더 높은 가격을 지닌 지역이 must be better to live in. 더 좋은가 보다. 우리 투부정사가 이렇게 해서 살기에 좋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기 왜 비싸? 아니 바로 옆 동네랑 비교했을 때 저기 왜 비싸? 저기 뭔가 살기가 좋은가 봐 라고 생각해서 좋은 동네, 부촌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scalate. 에스컬레이터 타면 쭉 올라가죠. 그래서 강화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입지가 부동산 시장 가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빈민가에 좋은 집 있다고 해봤자 비싼 가격 받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지는가. 자연적인 이점이 있는 곳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얘가 오르니까 그 주변의 것들도 덩달아서 오르고요. 그래서 그 인근이 다 가격이 높아지면 뭔가 저기가 살기 좋은 곳인가 라는 인식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고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글이었고 문장 위치 문제 생각해 보자면 요거 괜찮죠?
일부 부동산이 그 주변의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라고 하는 요 문장. 그래서 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근이 가격이 다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이 어떤 식인가 요 4번 문장의 위치 한번 보시고 어휘 문제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적인 이점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natural advantages, natural이라는 표현. 이런 걸 갖추고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겠죠. raise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 와 저기는 좋은 동네인가 봐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이 강화된다 그랬으니까 escalate 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 것까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13강 5번 갈 거고요. 얘는 별표가 몇 개? 5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금 안 돼. 빨리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요. 제가 어저께 엄청 열심히 카페에서 어제 다행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있다가 주혜연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노트를 보고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니고 제 노트를 보고 저를 알아봤다면서. 근데 다행히 그 친구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우리 어디서 어느 공간에서 서로 공부하다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혼나요. 알겠죠? 자, 이거 일단 보고 들어갈게요. An instance. 자, 이게 사례거든요. 자, 근데 어떤 사례인가 우리 이렇게 꾸며볼 거예요. Where 그 사례에서 they believe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A behavior is immoral. 아, 그 행동은 굉장히 비도덕적이야 라는 식으로. 쌤, 사례니까 이거는 막 장소도 아닌데 막 왜요? 이런 거 해도 되나? 위치로 꾸며줘. 그쵸.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관계대명사. 명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주어 역할을 하려면 주어가 비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목적어 역할을 하려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뒤에 빈자리 없이 다 차 있잖아요. 아, 그래서 which를 사용하지 못하고 where절로 꾸며줬구나 라고 보시고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The goal of legal socialization 그랬잖아요. 이제 legal socialization이니까 법사회화 이 정도가 되겠네. 자, 법사회화라고 하는 거에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래요. 여기가 이제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instill은 이렇게 집어넣는 걸 주입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는 거래요. 뭘요? felt. 자, 여기서의 felt는 이제 형용사로 막 절실히 느껴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obligation 어떤 의무란 뜻이고요. responsibility 는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실히 느껴지는 의무나 책임 같은 걸 사람들한테 막 주입을 시키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5어로 막 비슷한 말이 연결돼 있을 때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하나만 취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편한 말이 뭐예요? 의무란 말이 좀 편해요? 그럼 의무로 일단 하나만 챙길게요. 아, 사람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의무감을 막 불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의무감, 어떤 책임감인가 뒤에서 꾸며볼게요. To follow laws. 아, 법을 따라야지. 그리고 또 accept legal authority. 법적인 권위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것도 둘 중에서 뭐가 더 편해요? 법적인 권위를 받아들인다라는 말보다는 법을 따른다라는 말이 좀 더 편하죠. 그럼 여러분이 정보 처리를 빨리 하려면 뭐라고 정리하시는 게 빠르겠어요? 아, 이 글에서는 법 사회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 사회화에 있어서 목표가 뭐냐 하면 야, 너 법을 잘 지켜야지. 법을 준수해야지 라고 하는 책임감, 의무감을 심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잖아요. 자, 그 다음 걸 또 봅시다. The goal of moral socialization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도덕 사회화예요. 도덕 사회화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이런 거래요. To instill in people. 사람들에게 a duty. 어떤 의무감 같은 걸 심어주는 거랍니다. 자, 이번엔 어떤 의무인가 꾸며볼게요. To follow societal standards. 자, societal이라고 하면 사회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죠. 자, 근데 이제 뭐에 대한 사회의 기준이냐면 of proper behavior. 적절한 행동에 대한. 자, 그런데 이것은요. independent of 뭐랑은 상관없는 무관한 이런 거잖아요. 얘는 이제 뭐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rules and codes. 어떤 법칙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아니면 code 규범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그 기준을 갖다가 따라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덕 사회화라고 하는 거에 목표가 된대요. 아, 쌤, 그러면 이게 뭔가 법 사회화랑 도덕 사회화랑 막
대조하는 글인가 봐요. 그런 거 같죠, 지금까지는 보니까. 자, 지금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아, 얘는 적절한 행동. 여기서는 뭐 rules and codes라고 표현을 했지만 앞에 말로 바꾸자면 이게 법이랑 비슷한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고 규정하느냐, 그거랑은 무관하게 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좋은 행동이지. 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 이걸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도덕 사회화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적절한 행동.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둘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자, criminalizing a behavior 그랬습니다. criminalizing이라고 하는 거는 criminal, 범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화시키는 거네. 자, 주어 자리에 ing 왔으니까 동명사 구 주어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행동을 불법화시키는 것이 does not make it immoral. 그것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래요. 잠깐만, 앞에서 법 사회화의 목표랑 도덕 사회화의 목표까지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떤 행동을 불법화한답니다. 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그쵸? 그럼 일단 얘는 두고 그 다음 볼게요. Given that, 자, 뭐뭐를 감안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In normal everyday life, 우리의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쭉 갔는데 저는 삐달라 완전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the two, 이 둘이 usually work toward the same goal. 보통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작용을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쌤,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법사회화랑 도덕사회화 그 둘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 둘이 이제 보통은 같이 간다.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괜찮습니다. B 완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even if people do abstractly, 이게 추상적으로죠. support legal regulation of immoral behavior. even if니까 비록 설사 한다 할지라도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설사 추상적으로 어떤 법적인 규제를 지지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말은 어떨 때 써요? 야, 엄마 아빠가 허락 안 해주실걸? 설사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 지지하지 않아요. 설사 지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C 단락이 바로 박스 뒤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아, B로 가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B로 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가봅시다. 자, 어떤 점을 감안하면 이란 표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보통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those behaviors,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어떤 행동이지? 대절이 또 이렇게 꾸며줍니다. 사회가 생각하기에 immoral, 비도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 있죠. 자, 이런 행동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are frequently prohibited by law. be prohibited, 수동태죠. 금지되다 이겁니다. 법에 의해서 자주 금지가 된다. 요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그럼 한마디로 이거네. 진짜 보통은요. 야, 그거 너무 비도덕적이지 않냐? 라고 하면 이게 불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둘은 usually work toward the same goal.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However, 하지만 그랬어요. 그럼 안 읽어도 알겠네. 하지만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보통은 둘이 같이 가는데 같이 안 갈 때도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that is not always the case.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니까 쌤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군요. 그렇지. 지금은 둘이 유사점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뒤에는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여전히 C는 뒤에 올 수 없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설사 사람들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럼 지지 안 한다는 말이 앞에 나와야 되니까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우리는 A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같이 이동 안 하는 경우를 같이 작용 안 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행동을 갖다 이렇게 불법화하는 것은요. does not make it immoral. 그거를 꼭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래요. 우리 뭐예요? 신호등 지킵시다.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 이런 거 했을 때 안 지키는 건 불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도덕적인 건가? 이 도덕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nore는 뭐뭐도 역시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부정어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돛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문법적으로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또 아니냐면 all immoral behavior,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이 necessarily, 꼭 반드시 criminalize, 불법화 되는 것도 아니래요. 아, 쌤, 그러면 때로는 얘네 둘이 같이 안 갈 때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Most people can think of an instance.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례를 생각할 수 있을 거랍니다. 아까 이거 했잖아요. 웨어절이 사례라는 걸 꾸며주는 거. They believe,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행동이 immoral, 비도덕적인데. 그런데 어때요? 막상 would not support, 지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에 대한 겁니까? they에 대한 거죠. 그게 진짜 비도덕적이야 라고는 생각하면서도 막상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뭘 지지하지 않는데요. 지금 뭘 지지하지 않는지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ing가 두 개가 어딨어? 이렇게 뒤에 와 있어요. 자, criminalizing it. 야, 그거 비도덕적이니까 불법으로 만들자. 여기에는 막상 찬성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야, 그거 비도덕적이니까 using the full force of the law. 법의 모든 힘을 다 우리가 쏟자. 자, 뭐 하기 위해서요? 투부정사 위해서라고 해석할 거고 우리 stop A from ing는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끔 우리가 그냥 법의 총력을 다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막상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래요. 그런 사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진짜 비도덕적인 거 뭐지? 몰라 엄마 이런 거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불효하고 막 짜증내고 이거 비도덕적인 거죠. 그러면 이거 비도덕적이니까 불법으로 만듭시다. 이제 막 잡아갑시다. 그러면 근데 그건 좀 그쵸? 불법이라고 비도덕적이지만 불법화하는 건 좀 그래요. 아니면 뭐 법의 총력을 써서 막 그걸 막자? 그건 좀 그렇다고요. 이 두 개가 꼭 같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 단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t the same time. 자, 그와 동시에 아까 사람들이 꼭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Even if 설사 사람들이 abstractly 그냥 추상적으로 support legal regulation of immoral behavior 그런 비도덕적 행동에 legal regulation 어떤 법적 규제에 대해서 설사 지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불법을 만듭시다 라고 해도 they vary. 그것들이 어떨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다양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how,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They want the legal system to intervene. 우리 이제 want는 목적어, 보어 이렇게 목적어가 보호하길 원하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법적인 체계가 intervene, 개입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extent to which. 자, 이번에 extent란 말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법적으로 이걸 규제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도 다 다를 수가 있대요. 그쵸? 불법하면 불효하면 이제 법으로 처벌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어느 정도부터 처벌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의견이. 자, 그래서 뭐예요? Such views.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견해들은 are strongly shaped.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By the way.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요. 자, 뒤에 나온 관계대명사절은 이제 이 방식, 방법이란 말을 꾸며줄 거예요. People understand the position and function of the law within society. 어떤 사회 안에서 법이 갖고 있는 위치라던가 법의 기능이라던가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법은 이런 거지 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내용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어요. 법 사회화의 목표는 뭡니까? 법을 잘 지킵시다. 도덕 사회화의 목표는 뭡니까? 자, 이런 게 적절한 행동입니다. 사회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비도덕적인 행동은 보통은 법적으로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행동인데 비도덕적이 아닐 수도 있고 비도덕적인 건데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설사 이게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거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할 거냐에 따른 의견이
문장이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었고요. 자, 문장 위치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니까 둘이 같이 가는 경우 그 다음에서 내용이 이제 다른 걸로 뒤집어질 때 그 사이에다 딱 넣어야 되는 문장이니까 얘 자리도 한번 보시고 사실은 내용이 꽤 복잡한데 어법성 판단 문제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어법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아 이거 이런 거 있구나 체크만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어법성 판단 문제를 낼 때는요. 내용이 최대한 쉽고 간단한 것들로 어법성 문제를 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계교재에서 내니까 아, 너네 한번 공부했던 거잖아. 그래서 좀 연계교재에서 꽤 내용이 복잡한 지문들도 어법성 판단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